요거 예전에 강풀 작가님의 인터뷰에서도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나. 그 룰이 있대. 아침에 작업실에 가서 문을 딱 열면 고양이가 똥 싸놓고 뭐 치워야 되는 게 산더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더라도 나는 5초 만에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작업을 시작하신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5초 안에 바로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5초 룰이야.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탄탄한 근거가 있는 게 궁금한 일을 가진 우리 큐브들 안녕. 오늘은 편한 말투로 진행하는 월간 뇌과학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래. 오늘의 컨셉은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뇌과학을 편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코너야. 먼저 오늘의 멤버를 소개할게. 안녕. 나는 내 마음을 위한 뇌과학이라는 책을 썼고 스레드에서 뇌와 마음 이야기를 전하는 의대생 작가 커카쌤이야. 잘 부탁할게. 정말로 커카 닮지 않았니? 나는 내가 커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커카쌤이라서 봤더니 인정. 정말 커카 닮은 것 같아. 한번 커카 같은 표정을 좀 지어줘. 나는 항상 이렇게 웃는 상이 커카를 닮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닉네임을 커카쌤으로 지었어. 건이라고 부를게. 이름은 강건. 그리고 바로 옆에는 뇌과학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했어. 그래서 석사과정까지 뇌과학 전공을 하고 지금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에 다니고 있지. 권준희. 준이라고 부를게. 안녕, 나는 준이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동선이가, 선이가 설명해준 대로 목요 뇌과학 뉴스라는 뉴스레터를 이제 한 4년째 발행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날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뇌과학이나 심리학 논문을 소개해주고 있어. 오늘은 그러면 건이, 준이, 선이 이렇게 갈까? 아,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러면은 반말을 써도 되는 거야 여기서? 반말을 써야만 하는 거야. 써야만 하는 거야. 써야만 하는 거지. 그치? 사실 요즘 20대, 30대들 사이에서 뇌과학의 열풍,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뇌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까? 사실 지금까지 뭔가 자기 개발 혹은 이제 위로라고 하면은 책을 뭐 많이 읽으세요. 뭐 글을 쓰세요. 아니면은 다 괜찮아요. 이렇게 좀 막연한 위로나 조언들이 많았잖아. 그런데 이제 뇌과학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 책을 읽을 때는 뇌에서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운동을 하면은 BDNF라는 이 성장 인자가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이유를 준다는 게 이 뇌과학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그거 재밌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의 20대, 30대는 뭔가 뭉뚱그려서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를 손에 잡힐 수 있게 어느 부위가 어떤 인자가 나오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뇌과학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다. 준이 생각은 어때? 대체적으로 뭔가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힘이 들고 왜 이런 상황에서 좋은 감정이 느끼는지 그리고 왜 특정 사람들을 만날 때는 왜 내가 좀 힘든지.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이래서 나는 우리 상사랑 안 맞는구나. 맞아. 나는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구나를 알 때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그 상황을 바꾸긴 어려워도 내가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그럼 아이템들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건이는 어떤 이야기 갖고 왔어? 나는 이제 첫 번째로 뇌는 왜 생겼을까라는 주제를 가져왔어. 왜냐면 첫 번째 이야기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신경과학자 로돌프 린나스라는 사람은 이 책 아이 오브 더 볼텍스에서 이렇게 대답해. 뇌는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 이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린나스는 흥미로운 멍게 이야기를 들려줘. 멍게 알지? 우리가 그 먹는 이 해산물 멍게 말이야. 이 멍게는 삶이 두 시기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먼저 유충 형태로 살아가. 마치 작은 올챙이처럼 헤엄치면서 적당한 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이 시기에는 뇌도 있고 신경계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멍게는 일생에서 단 한 번 정착할 곳을 찾는데 이제 살기에 딱 알맞은 바위를 발견하며 그곳에 달라붙어. 그리고 자기 뇌를 스스로 분해해서 먹어버려. 그리고는 다시는 움직이지 않아. 리나스는 이 사례를 들면서 다시 강조해. 뇌는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로돌프 린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 생각이란 내면화된 움직임이다. 이 앞서 말했듯이 원래 뇌는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움직임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이 생겨났어. 즉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해보기 전에 이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생각의 시초였다는 거지.
이런 사실들을 알면 우리 일상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무기력하다가 막상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면은 에너지가 좀 샘솟는 경우 한 번쯤 있지 않아? 이것도 결국에는 예측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보자. 2시간 뒤에는 약속이 있어서 슬슬 준비해야 돼. 이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노력이 들까? 그리고 그 귀찮음을 감수할 만큼 약속에 나가는 게 값어치가 있을까?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있는 거야. 이 예측 과정의 중심에 있는 네 부위가 있어. 바로 전방중대상 피질, AMCC야. 이 부위는 감각, 감정, 운동, 의사결정까지 움직임에 필요한 거의 모든 뇌 영역들과 단단하게 얽혀 있어서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와 자원을 관리하는 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어. 재밌는 건 이 AMCC를 자극할 때 무언가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야. 보통 뇌전증 환자들은 수술 전에 이 뇌 기능을 평가하려고 전극을 삽입하거든? 이 미국 스탠포드 병원의 신경과 의사들이 이 발작 부위를 찾는 과정에서 이 AMCC 부위에 전기 자극을 줬는데 한 환자가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어. 마치 폭풍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언덕을 넘어야 하는 상황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에 멈춰서서 어떻게 저걸 넘어야 하지? 어떻게 저걸 통과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AMCC가 자극되자 이 내면에서 끈기나 각오 같은 마음이 강하게 떠오른 거야.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 바로 끈기력이 높은 사람들은 AMCC가 발달해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마주해도 노력에 대한 체감이 낮아. 같은 과제를 두고 봐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들의 뇌를 보면 AMCC의 크기도 더 크고 가만히 있을 때의 활성도도 더 높다고 해. 반대로 우울증 환자들의 AMCC는 정반대야. 부피도 줄어있고 기능적으로도 덜 활성화되어 있어. 실제로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 하나가 이 무기력과 무동기인데 이런 증상들이 AMCC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어. 이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 결국에는 AMCC의 크기와 그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의지력과 끈기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 그렇다면 이 AMCC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자, 첫 번째는 운동이야. 이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6개월 동안 주 3회 1시간씩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시켰어. 그 결과 AMCC를 포함한 뇌의 회색질과 백색질 부피가 실제로 증가했지.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의 혈류가 증가하고 BDNF나 IGF-1 같은 이로운 성장 인자들이 분비가 돼. 이것들이 뇌에서 이 신경세포의 생성, 성장, 이 연결을 촉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연구의 참가자들이 60에서 79세 사이의 고령자들이었다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경험과 학습에 따라서 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보여준 셈이지. 자, 두 번째는 도전이야. AMCC는 쉽거나 익숙한 일보다 하기 싫은 일, 더 힘든 일에 도전할 때 활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 그렇다면 작은 도전들을 반복하는 것도 AMCC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이걸 나는 직접 느낀 적이 있어. 그저께 내가 그 경주월드에 갔다 왔거든? 근데 거기에 가면은 진짜 무시무시한 놀이기구들이 있어. 드라켄, 맞아, 크라켄 이런 들어본 거 들어봤어? 들어봤어. 타봤어? 타보지는 못했어. 엄청 무섭더라고. 놀이기구들을 마주한 순간 내 AMCC는 이 두려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해냈을 때 얻을 성취감은 어느 정도일까를 계산하고 있었겠지. 결국 나는 판단했어. 이걸 해냈을 때 내가 얻을 성취감이 내가 견뎌야 할 두려움보다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타기로 결심했고 결국엔 했어. 근데 진짜 무섭더라. 너무 무섭더라. 90도로 뚝 떨어지더라고, 드라켄은. 와.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 이 무서운 걸 한번 타고 나니까 처음에는 무섭기만 했던 다른 놀이기구들이 정말 껌처럼 느껴지는 거야. 무언가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더라고. 아마 그 순간 내 AMCC는 아주 높게 활성화되어 있었을 거야. 꼭 근데 나처럼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필요는 없어. 매일 아침에 찬물로 샤워하기, 평소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퇴근하기, 헬스장에서 새로운 운동기구 배우기, 이렇게 평소라면 피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선택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결국 이런 작은 도전들이 우리의 AMCC를 키워주고 결국 우리의 의지력을 키워줄 거야.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20, 30대 수준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이 슈퍼 에이저들의 뇌를 보면 AMCC를 포함한 이 대뇌 피질이 또렷하고 두껍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결국 이 평생 동안 움직이려는 마음과 도전하려는 태도가 뇌 건강을 지키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 뇌는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뇌는 더 잘 움직이기 위해서 예측한다. 그 예측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AMCC다. AMCC를 키우기 위해서는 규칙적 유산소 운동과 작은 도전들을 반복하자.
이게 내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야. 야, 아는 얘기인데도 이렇게 또 건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새롭다. 사실 재밌는 게 아까 그 멍게 성게 얘기 있잖아. 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탐험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뇌를 소화하고 먹어버려서 뇌 없이 사는 존재. 너무 재밌는 얘기잖아. 그 볼퍼트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디스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도 말이야. 잘리지 않는 직장에 가서 더 이상 뇌를 쓸 필요가 없어진 평생 꿀 빨 수 있는 포지션에 갔다. 그때부터는 우리 교수들도 뇌를 스스로 먹어버려서 없는 것처럼 대학원생의 뇌만 쓰려고 한다. 너무 공감되는데 대학원생이었던 입장에서. 근데 난 사실 이 AMCC 얘기하면서 재밌는 질문들을 자주 받아. 도전을 하면 AMCC가 굵어진다, 두꺼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엄마가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 상관이 시켜서 하는 도전도 AMCC를 두꺼워지게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 AMCC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움직임 자체보다는 움직이려는 의도거든. 근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누군가 시킨 도전이라고 할 때는 나의 의지를 갖고 하는 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더 과활성화되어 있지 않을까? 도전을 시켜서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맞아. 자기조절성이 있으면 도움이 있을 텐데 맞아. 그냥 그야말로 떠밀려서 하기 싫은데도 진짜 웅얼웅얼 되면서 하면 그 AMCC가 더 강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나는 답을 했었지. 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도전을 하면 그 도전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성공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AMCC의 기능 중에서는 그 예측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못했어. 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예측을 반영해서 계산할 때 아,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반대로 생각보다 쉬웠어. 그럼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에너지를 조금만 투입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더 쉽게 느껴지는 거지. 한번 성공한 일들은. 이게 약간 다르게 연결해 보면 승자 효과도 이걸로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 똑같은 농구팀이고 야구팀인데 천적이 존재하잖아. 저 팀하고만 상대하면 항상 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졌던 팀은 계속해서 질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이겼던 팀은 그 다음번에 또 이길 확률이 조금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치에서 도전을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됐어. 그러면은 사실 AMCC의 경우에는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 예산 배정을 더 적게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마도 갑자기 너무 큰 도전을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성공할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게 AMCC 강화에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마 내가 한번 다이어트 실패했어. 그럼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스스로가 포장을 해버리면 나는 그만한 에너지가 없어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너무 하네. 좋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조그만 도전을 해서 성공으로 만들어야겠네. 작은 성취감을 작은 얻는 성취감. 게 중요한 거 이것도 뉴스레터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 같은데. 맞아. 작은 성취감이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어. 그렇지. 그게 우리가 어떤 걸 도전할 때 사실은 그 순간만을 보잖아. 야, 나 하프 마라톤 실패했어. 뭐 나는 어떤 도전에 실패했어. 사실 인생은 롱 게임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느 한순간에 실패한 것 같으면 잠깐만 가위바위보 3세판이 아니고 우리 10판에서 이기는 걸 하자라고 늘려놓은 다음에 조그만 승리들을 더 늘려놓으면 이게 정신승리라고 누구는 부를 수도 맞아. 있고 내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포장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 맞는 것 같아. 나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어떤 아이가 레고를 쌓다가 레고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해? 아, 실패했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 아이가 덜 성공했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도전할 여지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사실 AMCC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 OFC라고 해서 같이 판단을 하는 영역들도 같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어라고 하는 형태의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가치 부여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반면에 가치 부여 자체를 오히려 이제 네거티브하게 해버리면 악성 루프로 나는 안 되나 봐, 하기 싫어, 못해, 그러니까 더 안 하니까 능력치는 줄어들고 더 하기 싫고 또 못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조그만 차이인데 뇌가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특정 회로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하는 차이라서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한 번에서 실패했으면 될 때까지 하고 나서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근데 방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준이가 가져온 스토리로 넘어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제목만 봤거든? 근데 그 제목이 5초 안에 행동하라였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5초의 법칙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은 있어. 어. 근데 어떤 연구를 얘기할지도 궁금하네.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5초 안에 움직이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내가 내용을 가져와 봤어. 나는 일단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즘 가장 시작하기 힘든 일이 있어? 선이나 뭐 건이는? 운동 예능에 출연하면서 요즘 마라톤에 도전하고 있거든. 이게 몇 달 만에 42km 풀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도전이야. 근데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셔. 이틀마다 막 7, 8km, 10km 뛰러 나가야 되거든. 근데 매번 나갈 땐 싫다. 맞아. 나도 비슷하게 요즘 제일 힘든 게 아침에 출근할 때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거. 이게 나는 요즘 제일 나의 작은 고민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결할까를 찾아봤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5초 안에 바로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5초 룰이야. 이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멜 로빈슨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 방법을 통해 머릿속에 핑계와 두려움을 좀 없애는 방법을 책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행동을 망설이게 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감정 영역이 되게 활성화가 돼. 감정 영역이라고 하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영역인데 편도체. 맞아. 편도체가 이런 상황에서 먼저 작동을 해. 근데 편도체가 처음에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회사에 갔을 때 오늘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시작이 되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딱 눈 감고 5초만 세고 5초 안에 나는 행동으로 이행한다. 요거를 좀 제시를 하고 실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게 성공적이었던 경험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이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 내용을 듣고 참여하신 다른 분들의 스토리들도 전해주고 있어. 그래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내가 조금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탄탄한 근거가 있는 게 아까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우리 뇌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때 이제 우리 뇌에서는 이게 위험 시그널이라고 약간 사인을 주는 거야. 우리 뇌는 되게 익숙한 것을 좋아한단 말이지.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들, 익숙하게 행동하는 게 뇌의 에너지를 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약간 신호가 켜지는 거지. 약간 스위치가 켜진다라고 보면 돼. 특히 이제 뭔가 내가 하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 발표, 그리고 오늘 나의 경우 이런 촬영도 나한테는 큰 도전이기는 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그냥 촬영대 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 뇌를 다시 한번 이제 rewire 한다라고 하지. 다시 한번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맞아. 그렇게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서 이 행동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초반에 이 편도체가 바로 반응하는 거는 사실 막기 어려운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예전부터 초기부터 발달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의 생존 과정 관련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반응을 억제하는 건 어렵지만 이런 반응이 확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이 반응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사실은 5초가 지나가면 방금 경험한 자극에 대해서 전두엽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 생각할수록 무서워지거나 맞아. 생각할수록 뭔가 하면 안 될 이유가 많아지는 것들이 이제 5초 이후에 점점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바로 반응하게 되면 본능적인 어떤 두려움은 있을 수가 있지만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어떠한 수많은 생각들의 회로는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게 이제 5초 룰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의 손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손에는 주로 움직임과 평형 기능과 관련해서 나오는 맞아. 균형 감각, 맞아. 평형, 그리고 사실 안구 운동도 좌우하고 우리 몸의 이제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영역들을 좌우한다라고 알려져 있지. 운동. 맞아. 그래서 이 5초 안에 우리가 움직였다는 거는 우리 손해가 작용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손해가 이 자극이 돼서 이제 행동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뇌에 시그널을 보낸다고 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편도체의 그 원초적인 그 공포 반응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그 행동을 계속 이어가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활동이 한 68%까지 감소했다고 하고 러닝머신을 조금만 타는 걸로도 우리가 편도체의 반응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고 해. 우와. 그래서 나는 오늘 사실 점심시간에 러닝머신을 한 10분 정도 타고 왔는데 오늘 오전에 일이 터져버린 거야. 이제 뭐 버그가 많이 생겨서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불안이 나도 계속 올라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이거를 뭐 내부에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불안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 내가 했던 거는 그냥 점심시간에 가서 한 10분만 뛰자. 뛰고 오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후에 일이 잘 풀리더라고. 놀랍게도.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져와 봤어. 맞아. 사실 불안장애 극복을 위해서 운동, 특히 러닝, 유산소 운동 되게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이제 야외 러닝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게 내가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야 되는 그 작업을 뇌가 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걱정 회로나 불안 회로를 돌리고 있을 여력이 없어. 일단은 행동이 먼저고 움직이는 동안 내 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런 불필요한 걱정, 불안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놓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5초 안에 뭔가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어. 아까 그 놀이기구 탄 것도 아마 탈까 말까 고민하면 끝내 못 탔을 거야. 맞아. 티켓 사고 그냥 5초 안에 달려가서 일단 이미 서 있어, 줄을. 맞아. 그러면 이제 나오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마 타게 됐을 것 같아. 그리고 막상 이제 안전벨트 딱 끼고 나면 내릴 수 없잖아. 맞아. 사실 나도 비슷하게 도전을 해.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스카이다이빙도 해봤고 번지점핑도 하고 그러는데 높은 곳에서 점핑을 할 때는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니까 미리 난 저기 올라가면은 바로 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가서 무서운 걸 보기 전에 바로 실행을 해야 뛸 수 있지. 거기 올라가서 이제 끈을 맨 상태로 내려다보고 있잖아. 5초 이상 보고 있잖아. 못 뛴다. 그 뇌가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서 내가 저거 하다 졸도할 수도 있고 줄이 끊길 수도 있고 내 허리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무릎이 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미친 짓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못하게 되는데 그냥 1, 2, 3, 4, 5 이 다음에 난 뛴다라고 하고서는 실행을 해버리면은 되더라고. 요거 예전에 강풀 작가님의 인터뷰에서도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나. 그러면은 그 룰이 있대. 아침에 작업실에 가서 문을 딱 열면 고양이가 똥 싸놓고 뭐 치워야 되는 게 산더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더라도 나는 5초 만에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작업을 시작하시네. 무조건.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치우고 뭔가 일을 해야지만 일이 되지. 일단 고양이 똥 치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고 있고 이메일도 답장해야 되고 뭐 하고 있으면은 끝끝내 오늘 해야 될 일을 못 마친 상태에 작업실 나오게 된다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실행하는 습관을 길러놓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는데 되게 반성을 많이 했지. 우리 다 처음 이야기는 뭔가 통하는 게 있었네. 그러네. 둘 다 움직임에 관한 그러네. 이야기네. 신기하네. 그래서 오늘 재밌다. 왜냐하면은 나도 뇌과학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너희들의 시선으로 해주는 뇌과학 얘기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 건이랑 준이는 어땠어? 나도 너무 재밌었어. 오늘 올 때는 너무 긴장이 됐는데 같이 얘기하니까 옛날 공부했었을 때도 생각나고 뭔가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던 것 같아. 건이는? 나도 아까 그 동선이가 말한 것처럼 각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시선으로 똑같은 뇌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어떤 때는 철학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자기개발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너무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 난 제일 좋았던 게 반말했던 거야. 갑자기 젊어진 느낌?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건이? 언제 또 동선이한테 반말을 해보겠어. 아니야, 앞으로 해도 돼. 근데 나는 처음엔 좀 어색해도 우리 큐버님들도 듣다 보면 이게 되게 편하게 뇌과학 얘기 들을 수 있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반말을 시도했는데 너무 편하게 나에게 반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이게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 그치? 맞아. 서로가 이 어떤 언어에서 이미 존재하는 벽이나 뭐 어떤 계단 이런 게 없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밖에서도 우리 반말하는 거지? 난 괜찮아. 나는 생각해볼게. 그러면 뇌과학 얘기 어떤 거 재밌게 할 수 있나 가져와서 얘기 한 번 더 해보자. 다음 시간에 봐. 안녕. 안녕.